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국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다툼이 그렇게 쉽게 잊혀질까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게 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입을 굳게 닫아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 길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만 남게 되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침묵이라는 벽 뒤에 숨겨진 한 여성의 깊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션텔이라는 31살의 여성입니다. 그녀에게는 2년 넘게 만나온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소통의 문제였죠. 션텔의 연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 당신 기분이 어떤지 말해줘. 그녀는 언제나 션텔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션텔은 정반대였습니다.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모든 걸 속으로 사귀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보고 자란 어른들은 모두 갈등이 생기면 입을 닫고 각자의 공간으로 물러났어요. 그렇게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누구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다퉜는지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최근처럼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작은 긴장감이 흐를 때마다 션텔은 대화를 피하기 위해 잠을 자거나 혼자 산책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연인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션텔은 그냥 잊어버려 라고 말하며 더욱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그녀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인 걸까? 하는 최악의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션텔이 겪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피하고 싶고 관계를 지키고 싶기에 침묵을 선택하는 역설. 그녀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 걸까요? 그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션텔의 행동은 단순히 그녀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된 패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특히 만 5세 이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소통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것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각인됩니다. 션텔의 경우 그녀는 두 가지 상반된 관계 모델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는 친부모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투었고 집안에는 늘 언어폭력과 격렬한 논쟁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이었습니다. 션텔의 어린 마음에
다툼과 갈등은 곧 관계의 끝이라는 무서운 공식이 새겨진 순간이었죠. 다른 하나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말을 섞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음장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정서적인 교감은 없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어린 션텔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더 안전해 보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싸우는 커플은 헤어진다. 하지만 침묵하는 커플은 함께 머무른다. 이 잘못된 믿음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연인과 갈등이 생기는 순간 션텔의 머리가 대화해야 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의 몸, 즉 신경계가 먼저 반응합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그 불안과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위험해. 이 상황을 피해야 해. 침묵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자동 경보를 울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수십 년간 몸에 새겨진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신 많은 한국 분들이라면 션텔의 모습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힘들어도 꾹 참고 속상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션텔의 아픔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을 만나기 전까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성장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동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곧 공동체로부터의 배척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없는 환경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선택한 첫 번째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상처가 바로 지금 그녀의 연인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녀의 무의식은 외칩니다. 봐,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 진짜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도 날 떠날 거야. 그때 그들처럼 침묵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인 동시에 연인의 사랑을 시험하는 슬픈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벽을 쳐도 당신은 나를 찾아와 줄 건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션텔은 깨진 패턴을 멈추고 자신과 연인을 위해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게 뿌리박힌 침묵의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깨진 패턴이 있을 뿐 당신 자체는 망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진 패턴은 새로운 패턴으로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인과 함께 안전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갈등이 시작되어 션텔이 입을 닫으려 할 때 연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기야, 나 당신 절대 떠나지 않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아. 나는 바로 여기 있을게.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 말은 션텔의 불안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지금 이 상황이 어린 시절의 그 위험한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툴 때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라며 상대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는 대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당신이 나를 떠날까 봐 너무 두려워. 나는 어떻게 내 감정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만약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무작정 자리를 피하는 대신 명확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닌 건강하게 거리 두기입니다.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돼. 30분만 시간을 줄래? 그 후에 내가 꼭 다시 돌아와서 마저 이야기할게.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약속하고 반드시 돌아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신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 어렵다면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를 꺼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들, 두려움, 슬픔, 억울함 등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연인에게 보여주거나 직접 읽어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은 격한 감정을 한번 걸러주고 자신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션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션텔이 자신을 외면했던 공동체를 떠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그 용기처럼 관계 속에서 침묵의 벽을 허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스스로를 선택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두렵고 어색하겠지만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당신의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국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다툼이 그렇게 쉽게 잊혀질까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게 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입을 굳게 닫아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 길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만 남게 되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침묵이라는 벽 뒤에 숨겨진 한 여성의 깊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션텔이라는 31살의 여성입니다. 그녀에게는 2년 넘게 만나온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소통의 문제였죠. 션텔의 연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 당신 기분이 어떤지 말해줘. 그녀는 언제나 션텔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션텔은 정반대였습니다.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모든 걸 속으로 사귀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보고 자란 어른들은 모두 갈등이 생기면 입을 닫고 각자의 공간으로 물러났어요. 그렇게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누구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다퉜는지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최근처럼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작은 긴장감이 흐를 때마다 션텔은 대화를 피하기 위해 잠을 자거나 혼자 산책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연인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션텔은 그냥 잊어버려 라고 말하며 더욱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그녀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인 걸까? 하는 최악의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션텔이 겪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피하고 싶고 관계를 지키고 싶기에 침묵을 선택하는 역설. 그녀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 걸까요? 그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션텔의 행동은 단순히 그녀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된 패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특히 만 5세 이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소통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것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각인됩니다. 션텔의 경우 그녀는 두 가지 상반된 관계 모델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는 친부모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투었고 집안에는 늘 언어폭력과 격렬한 논쟁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이었습니다. 션텔의 어린 마음에 다툼과 갈등은 곧 관계의 끝이라는 무서운 공식이 새겨진 순간이었죠. 다른 하나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말을 섞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음장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정서적인 교감은 없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어린 션텔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더 안전해 보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싸우는 커플은 헤어진다. 하지만 침묵하는 커플은 함께 머무른다. 이 잘못된 믿음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연인과 갈등이 생기는 순간 션텔의 머리가 대화해야 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의 몸, 즉 신경계가 먼저 반응합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그 불안과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위험해. 이 상황을 피해야 해. 침묵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자동 경보를 울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수십 년간 몸에 새겨진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신 많은 한국 분들이라면 션텔의 모습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힘들어도 꾹 참고 속상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션텔의 아픔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을 만나기 전까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성장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동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곧 공동체로부터의 배척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없는 환경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선택한 첫 번째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상처가 바로 지금 그녀의 연인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녀의 무의식은 외칩니다. 봐,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 진짜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도 날 떠날 거야. 그때 그들처럼 침묵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인 동시에 연인의 사랑을 시험하는 슬픈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벽을 쳐도 당신은 나를 찾아와 줄 건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션텔은 깨진 패턴을 멈추고 자신과 연인을 위해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게 뿌리박힌 침묵의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깨진 패턴이 있을 뿐 당신 자체는 망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진 패턴은 새로운 패턴으로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인과 함께 안전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갈등이 시작되어 션텔이 입을 닫으려 할 때 연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기야, 나 당신 절대 떠나지 않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아. 나는 바로 여기 있을게.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 말은 션텔의 불안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지금 이 상황이 어린 시절의 그 위험한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툴 때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라며 상대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는 대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당신이 나를 떠날까 봐 너무 두려워. 나는 어떻게 내 감정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만약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무작정 자리를 피하는 대신 명확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닌 건강하게 거리 두기입니다.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돼. 30분만 시간을 줄래? 그 후에 내가 꼭 다시 돌아와서 마저 이야기할게.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약속하고 반드시 돌아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신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 어렵다면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를 꺼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들, 두려움, 슬픔, 억울함 등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연인에게 보여주거나 직접 읽어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은 격한 감정을 한번 걸러주고 자신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션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션텔이 자신을 외면했던 공동체를 떠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그 용기처럼 관계 속에서 침묵의 벽을 허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스스로를 선택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두렵고 어색하겠지만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당신의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국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다툼이 그렇게 쉽게 잊혀질까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게 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입을 굳게 닫아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 길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만 남게 되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침묵이라는 벽 뒤에 숨겨진 한 여성의 깊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션텔이라는 31살의 여성입니다. 그녀에게는 2년 넘게 만나온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소통의 문제였죠. 션텔의 연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 당신 기분이 어떤지 말해줘. 그녀는 언제나 션텔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션텔은 정반대였습니다.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모든 걸 속으로 사귀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보고 자란 어른들은 모두 갈등이 생기면 입을 닫고 각자의 공간으로 물러났어요. 그렇게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누구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다퉜는지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최근처럼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작은 긴장감이 흐를 때마다 션텔은 대화를 피하기 위해 잠을 자거나 혼자 산책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연인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션텔은 그냥 잊어버려라고 말하며 더욱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그녀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인 걸까? 하는 최악의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션텔이 겪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피하고 싶고
관계를 지키고 싶기에 침묵을 선택하는 역설. 그녀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 걸까요? 그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션텔의 행동은 단순히 그녀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된 패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특히 만 5세 이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소통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것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각인됩니다. 션텔의 경우 그녀는 두 가지 상반된 관계 모델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는 친부모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투었고 집안에는 늘 언어폭력과 격렬한 논쟁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이었습니다. 션텔의 어린 마음에 다툼과 갈등은 곧 관계의 끝이라는 무서운 공식이 새겨진 순간이었죠. 다른 하나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말을 섞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음장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정서적인 교감은 없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어린 션텔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더 안전해 보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싸우는 커플은 헤어진다. 하지만 침묵하는 커플은 함께 머무른다. 이 잘못된 믿음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연인과 갈등이 생기는 순간 션텔의 머리가 대화해야 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의 몸, 즉 신경계가 먼저 반응합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그 불안과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위험해. 이 상황을 피해야 해. 침묵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자동 경보를 울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수십 년간 몸에 새겨진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신 많은 한국 분들이라면 션텔의 모습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힘들어도 꾹 참고 속상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션텔의 아픔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을 만나기 전까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성장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동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곧 공동체로부터의 배척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없는 환경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선택한 첫 번째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상처가 바로 지금 그녀의 연인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녀의 무의식은 외칩니다. 봐,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 진짜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도 날 떠날 거야. 그때 그들처럼 침묵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인 동시에 연인의 사랑을 시험하는 슬픈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벽을 쳐도 당신은 나를 찾아와 줄 건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션텔은 깨진 패턴을 멈추고
자신과 연인을 위해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게 뿌리박힌 침묵의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깨진 패턴이 있을 뿐 당신 자체는 망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진 패턴은 새로운 패턴으로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인과 함께 안전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갈등이 시작되어 션텔이 입을 닫으려 할 때 연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기야, 나 당신 절대 떠나지 않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아. 나는 바로 여기 있을게.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 말은 션텔의 불안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지금 이 상황이 어린 시절의 그 위험한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툴 때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라며 상대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는 대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당신이 나를 떠날까 봐 너무 두려워. 나는 어떻게 내 감정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만약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무작정 자리를 피하는 대신 명확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닌 건강하게 거리 두기입니다.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돼. 30분만 시간을 줄래? 그 후에 내가 꼭 다시 돌아와서 마저 이야기할게.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약속하고 반드시 돌아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신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 어렵다면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를 꺼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들, 두려움, 슬픔, 억울함 등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연인에게 보여주거나 직접 읽어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은 격한 감정을 한번 걸러주고 자신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션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션텔이 자신을 외면했던 공동체를 떠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그 용기처럼 관계 속에서 침묵의 벽을 허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스스로를 선택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두렵고 어색하겠지만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당신의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국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다툼이 그렇게 쉽게 잊혀질까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게 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입을 굳게 닫아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 길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만 남게 되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침묵이라는 벽 뒤에 숨겨진 한 여성의 깊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션텔이라는 31살의 여성입니다. 그녀에게는 2년 넘게 만나온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소통의 문제였죠. 션텔의 연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 당신 기분이 어떤지 말해줘. 그녀는 언제나 션텔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션텔은 정반대였습니다.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모든 걸 속으로 사귀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보고 자란 어른들은 모두 갈등이 생기면 입을 닫고 각자의 공간으로 물러났어요. 그렇게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누구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다퉜는지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최근처럼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작은 긴장감이 흐를 때마다 션텔은 대화를 피하기 위해 잠을 자거나 혼자 산책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연인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션텔은 그냥 잊어버려라고 말하며 더욱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그녀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인 걸까? 하는 최악의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션텔이 겪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피하고 싶고 관계를 지키고 싶기에 침묵을 선택하는 역설. 그녀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 걸까요? 그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션텔의 행동은 단순히 그녀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된 패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특히 만 5세 이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소통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것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각인됩니다. 션텔의 경우 그녀는 두 가지 상반된 관계 모델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는 친부모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투었고 집안에는 늘 언어폭력과 격렬한 논쟁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이었습니다. 션텔의 어린 마음에 다툼과 갈등은 곧 관계의 끝이라는 무서운 공식이 새겨진 순간이었죠. 다른 하나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말을 섞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음장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정서적인 교감은 없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어린 션텔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더 안전해 보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싸우는 커플은 헤어진다.
하지만 침묵하는 커플은 함께 머무른다. 이 잘못된 믿음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연인과 갈등이 생기는 순간 션텔의 머리가 대화해야 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의 몸, 즉 신경계가 먼저 반응합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그 불안과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위험해. 이 상황을 피해야 해. 침묵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자동 경보를 울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수십 년간 몸에 새겨진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신 많은 한국 분들이라면 션텔의 모습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힘들어도 꾹 참고 속상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션텔의 아픔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을 만나기 전까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성장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동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곧 공동체로부터의 배척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없는 환경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선택한 첫 번째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상처가 바로 지금 그녀의 연인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녀의 무의식은 외칩니다. 봐,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 진짜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도 날 떠날 거야. 그때 그들처럼 침묵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인 동시에 연인의 사랑을 시험하는 슬픈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벽을 쳐도 당신은 나를 찾아와 줄 건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션텔은 깨진 패턴을 멈추고 자신과 연인을 위해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게 뿌리박힌 침묵의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깨진 패턴이 있을 뿐 당신 자체는 망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진 패턴은 새로운 패턴으로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인과 함께 안전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갈등이 시작되어 션텔이 입을 닫으려 할 때 연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기야, 나 당신 절대 떠나지 않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아. 나는 바로 여기 있을게.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 말은 션텔의 불안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지금 이 상황이 어린 시절의 그 위험한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툴 때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라며 상대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는 대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당신이 나를 떠날까 봐 너무 두려워. 나는 어떻게 내 감정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만약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무작정 자리를 피하는 대신 명확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닌 건강하게 거리 두기입니다.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돼. 30분만 시간을 줄래? 그 후에 내가 꼭 다시 돌아와서 마저 이야기할게.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약속하고 반드시 돌아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신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 어렵다면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를 꺼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들, 두려움, 슬픔, 억울함 등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연인에게 보여주거나 직접 읽어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은 격한 감정을 한번 걸러주고 자신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션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션텔이 자신을 외면했던 공동체를 떠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그 용기처럼 관계 속에서 침묵의 벽을 허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스스로를 선택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두렵고 어색하겠지만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당신의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국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다툼이 그렇게 쉽게 잊혀질까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게 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입을 굳게 닫아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 길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만 남게 되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침묵이라는 벽 뒤에 숨겨진 한 여성의 깊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션텔이라는 31살의 여성입니다. 그녀에게는 2년 넘게 만나온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소통의 문제였죠. 션텔의 연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 당신 기분이 어떤지 말해줘. 그녀는 언제나 션텔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션텔은 정반대였습니다.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모든 걸 속으로 사귀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보고 자란 어른들은 모두 갈등이 생기면 입을 닫고 각자의 공간으로 물러났어요. 그렇게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누구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다퉜는지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최근처럼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작은 긴장감이 흐를 때마다 션텔은 대화를 피하기 위해 잠을 자거나 혼자 산책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연인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션텔은 그냥 잊어버려 라고 말하며 더욱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그녀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인 걸까? 하는 최악의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션텔이 겪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피하고 싶고 관계를 지키고 싶기에 침묵을 선택하는 역설. 그녀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 걸까요? 그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션텔의 행동은 단순히 그녀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된 패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특히 만 5세 이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소통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것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각인됩니다. 션텔의 경우 그녀는 두 가지 상반된 관계 모델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는 친부모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투었고 집안에는 늘 언어폭력과 격렬한 논쟁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이었습니다. 션텔의 어린 마음에 다툼과 갈등은 곧 관계의 끝이라는 무서운 공식이 새겨진 순간이었죠. 다른 하나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말을 섞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음장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정서적인 교감은 없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어린 션텔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더 안전해 보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싸우는 커플은 헤어진다. 하지만 침묵하는 커플은 함께 머무른다. 이 잘못된 믿음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연인과 갈등이 생기는 순간 션텔의 머리가 대화해야 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의 몸, 즉 신경계가 먼저 반응합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그 불안과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위험해. 이 상황을 피해야 해. 침묵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자동 경보를 울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수십 년간 몸에 새겨진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신 많은 한국 분들이라면 션텔의 모습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힘들어도 꾹 참고 속상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션텔의 아픔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을 만나기 전까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성장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동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곧 공동체로부터의 배척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없는 환경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선택한 첫 번째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